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아닌가요? 10시가 됐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신축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요런 멘트는 좀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2번의 신축을 하고 2 개의 신축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처음 신축주의 무인 사업에 무인 빨래방을 하고 그러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는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와 가지고 약간 졸려온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왕과장 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흔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난번 라이브 때도 대출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대출 얘기를 한번 해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대출이 되게 민감한 문제고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 드려야 될지 고민은 많았지만 대출이란 얘기로 많은 얘기를 오가 가지고 제가 아는 얘기는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출은 일단 대출의 종류 2 가지를 먼저 얘기해 보고 하면은 이제 근저당하고 신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딱 지어지면은 건물 안에 우리가 보통 원룸을 지으니까는 방이 몇 개가 있는데 최소한 12개에서 15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40평 기준으로.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방이 10개가 나오면은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 일반적인 대출을 근저당 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근저당 대출은 방 10개가 있으면 방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금액을 빼야 돼요. 그게 은행의 룰이에요. 방 하나당 그 금액을 빼고 대출을 막 풀릴 때는 그런 것도 잘 안 했는데 요즘 되게 엄격해졌죠. 임대사업자 하는 사람들은 좀 대출도 안 나와 가지고 엄격해졌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근저당 대출이 있고 신탁 대출이 있는데 근저당 대출도 신탁 대출도 2 가지 다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대신에 근저당 대출은 각 방에 방을 하나씩 빼요. 그러니까 방이 10개 있으면은 최우선 변제금이 이번에 서울은 5,500만 원인가요? 그럼 10개가 있으면은 5억 5천인 거죠. 그래서 내 건물을 다 지었을 때 간평을 하게 되죠. 간평을 하게 됐을 때 계산하기 좋게 이 건물이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0억의 80%가 대출 대상인 거예요. 보통 1금융권은 70% 까지도 하니까는 LTV 적용을 받고 각종 대출 규제를 받아서 그냥 70%다 60%다 대출을 받았을 때 간평 금액의 80%가 나온다 하면은 10억에 8억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방 10개 하나에 5,500만 원씩 10개면 5억 5천이잖아요. 5억 5천을 뺀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이죠.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죠. 신탁은 방 빼기가 없어요. 똑같은 집에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의 신탁은 방이 10개든 100개든 방 차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감정가 신축 건물 감정가의 80%를 대출 금액이 되는 거죠. 10억이면 8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저당은 10억의 80% 아니 10억의 80%인데 거기서 각 방마다 최우선 변제금 금액을 뺀 금액만 가는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 10% 정도를 더 안전하게 빼죠, 은행에서는. 그러니까는 내가 집을 지어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근저당하고 신탁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왜 고민이 되냐면은 대부분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탁은 80%가 나오는데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요, 신탁 회사로. 권리는 나한테 있지만은 소유주는 신탁이에요.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구글링을 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네 집 아닌 네 집 아닌 아니구나. 내 집 아닌 네 집 아닌 아무튼 신탁은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명의는 신탁 회사가 가져가요. 근저당은 그렇지 않죠. 근저당은 방창까지 다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줬지만은 얘는 명의도 권리도 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를 받았을 때가 문제가 첫 번째 되는 거죠. 전세금을 받게 되면은 이 전세금이 우리가 보증금, 물론 저는 원룸에 5천만 원짜리 전세금도 지금 받고 있지만은 보통 서울은 1억 5천, 원룸에 1억 7천, 1억 8천 한단 말이에요, 원룸이. 원룸 하나의 전세 금액이. 그러면 얘를 신탁으로 받으면은 신탁으로도 전세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받은 신탁으로 받은 전세금의 그 보증금 1억 5천, 1억 8천, 2억은 신탁 회사에 줘야 돼요. 신탁 회사에 줘야 돼요. 안 주면 사고예요. 내가 신탁으로 대출을 빌렸는데 거기다 전세를 받아.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받는 거를 신탁회사에 줘야 돼요. 그럼 난 뭘 받아요? 관리비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수도 가스 요금, 뭐 엘리베이터, 공용 관리 요금,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신탁을 어렵게 해 가지고 전세를 받아서 그거를 신탁회사에 줘. 그러면은 신탁회사에서 받은 만큼은 신탁회사에서 주니깐 전체적인 총액 대출 금액에서 전세금에 빠진 금액 나머지만큼의 이자를 내면 되죠. 근데 나는 그러려고 신축을 한 게 아니죠. 그러려고 신축을 한 게 아니죠. 내가 하려고 했던 신축은 전세금을 내가 받아서 내가 들어갔던 공사금을 퉁치고 그다음에 풀피를 만들어서 그 돈을 다음에 또 신축하든지 다음 투자 물건에 하려고 했던 건데, 신탁을 받아? 신탁을 받으면 전세를 받으면 안 돼. 받아도 되는데 그 돈을 신탁회사에 줘야 돼. 그러니까는 전세를 받으려면은 신탁을 하면 안 돼요. 신탁을 해도 되는데 신탁을 받아 가지고 신탁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돈을 신탁회사에 줄 바에는 내가 모토로 전세를 받아요. 그거는 바보죠. 그러면은 내가 전세를 받으려면은 근저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근저당을 받자니 공사 자금도 들어가고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서 근저당을 그 공사비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대출금이 작게 나오니까 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채팅창에 지금 월세 보증금은 나왔는데 어 원칙적으로는 월세 보증금 또한 신탁 회사에 줘야 돼요.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신탁 회사에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금 이내라면 신탁 회사와 협의하에 이자만 잘 내는 조건이라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밖에 여기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그거에 관해서 포스팅한 게 있어요. 이럴 바엔 이것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신탁을 하면서 월세를 받는데 보증금을 낮게 받는 거죠. 또는 반전세를 받되 보증금을 어 최우선 변제금 이내로만 받아서 그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받으면은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개된 프로그램에서는 규정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도 월세, 전세 다 받을 수 있는데 월세도 그 보증금은 신탁회사에 줘야 된다. 대신에 월세 보증금은 주고 월세는 내가 받는데 내가 받는 월세 중에서 대신에 신탁회사에 빌린 돈의 이자는 잘 내면 된다. 가 신탁과 근저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탁은 대출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방빼기가 없어요. 근데 근저당은 뭐냐? 방빼기가 있어요. 방빼기가 있으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아주 대출이 적게 나오죠.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는 토지 매입비 혹은 공사비 대출 받은 거를 공사 끝나면서 대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정답일까요? 무엇이 정답이냐면은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이 신축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거를 처음부터 정하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정말 1 호점 지을 때는 하루하루 피가 말랐는데, 왜냐하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의 한 반반이었어요. 근데 금융 쪽에서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신탁으로 할 건지 근저당으로 할 건지 딱 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요새는 거의 신탁으로 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신탁을 받으면은 전세를 받으면 안 돼요. 전세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주느니 아예 처음부터 '나는 신탁으로 받아서 월세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신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 내 돈이 신탁을 받아도 공사금이나 토지 매입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 건물 안에 묶일 수가 있어요, 매매되기 전까지. 그럼 그것도 계획을 세워 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내 돈이 계속 돌 줄 알고 전세금을 받아서 공사자금, 토지 매입비, 기타 부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신탁은 공사자금 대출을 대환하고 나면은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담보대출은 좀 별개의 의미죠. 어떤 의미로 별개의 의미냐면은, 저희가 집을 지을 때는 처음에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집이 어 있는데 집을 철거를 하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대출을 받죠. 그리고 지금 있지도 않을 건물을 예상하며 이 건물을 예상하며 공사장을 빌려주고 나서 실제로 짠 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는 토지 따로 얘 따로가 아니라 둘 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토지만, 건물만 근저당 신탁을 따로 한다라는 거는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안 해 주려고 하죠. 근저당을 거의 안 해 주는 게, 음 지금 지역이, 지금 서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또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토지 신축이나 어떤 대출 케이스도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인천에서 신축을 했더니 어 근저당이나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신탁아 그냥 의뢰 신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역시도 신탁으로 많이 안 나오니까 금액이, '요즘 추세는 그렇다.' 요건 약간 세모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서울 이하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토지 위에 신축을 하면은 신축이 더 비싸요. 근데 서울은 토지가 더 비싸요. 토지가. 토지가 평당 4천만 원 이상이 하고 건물은 지어 봐야 10 억이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40 평에 지으면은 토지가 더 비싸요. 40 평에 4천만 원이면 16 억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내어 줄 수 있죠. 토지랑 신축이랑 같이 잡아 줘도 내어 줄 수 있죠. 근데 인천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인천 사니까는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해 보면은, 인천은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더 비싸요. 그래서 건물 자체만 가지고 방빼기를 하니까 근저당이 안 나와서 아예 얘를 대환으로 해서 신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근저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이나 근저당이나 돈을 얼만큼 많이 받느냐는 우리가 많은 손품과 발품을 찾아다녀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대출사나 시공사를 공유하지 않는 게 아직은 제가 어설프게 자리를 잡아서이기도 해요. 만약 그런 분들을 개입시키면은 그런 분들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실력이 실력이 인정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을 때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뭐 시공사나 설계사 그런 것들은 아직 협업이나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에 대한 원리를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신축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가 필요하고 보통은 토지만 있는 서울 땅은 없으니까 서울 땅이 없으니까는 수도권이라고 해도 중요한 토지는 이미 많이들 건물이 있고 이런 토지가 있는 것들은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그리고 너무 작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토지에 위에 이제 옛날 빨간 벽돌집이 있는 걸 매수해 가지고 얘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에서 대출을 받죠. 그래서 또 포인트 하나 있는데 토지 대출을 받고 나중에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 대출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토지 대출 하나, 그다음에 공사자금 대출 하나, 두 번을 받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은 이런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돈이 많아서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사죠. 그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은 내가 지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 보면은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원가로 건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내가 짓는 거니까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내가 가진 돈으로도 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음 뭐 자기 돈이 있으면 괜찮겠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레버리지가 좋은 상품이니까는 그래서 대출을 받고 토지 대출을 받고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데 공사 토지 대출은 웬만한 은행에서는 다 해 주는 대출이에요. 웬만한 은행에서는 전부 다 해 주는 대출인데 공사자금 대출은 취급하는 은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 대출을 받고 따로 공사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이것도 은행에서 많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공사자금 대출해 주는 데서 토지 대출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토지 대출은 다 해 주니까는 얘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공사자금 대출해 주는 은행을 찾아서 여기랑 컨택을 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토지 담보를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 게 한 가지 키포인트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은 언제까지 어떻게 남길 것인지 올 상환할 것인지를 자서 전에 은행과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토지에서 대출을 받고 토지를 매입할 때 그다음에 신축 건물이 올라가면은 일종의 이제 신용대출 같은 거죠. 거기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토지 담보에서 대출을 남겨 놓고 일부 상환하고 전세 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 자금을 상환할게라는 구두 약속을 미리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 믿고 '이렇게 해 주겠지.'라고 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공사를 다 지어 놓고 토지 대출 혹은 건물에다 대출을 남겨 놓고 전세 자금을 받으면은 그걸로 "공사 자금 대출을 상환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리얼.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집 짓기 전에 은행이랑 이런 대출이 되는 은행이 있는지 이게 확실한지를 구두로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은행에 자서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키포인트 아셨죠? 대출을 받을 때는 신축 PF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가 끝에 중복이 나서 이행이 안 되면은 바로, 바로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죠. 그 두 가지는 꼭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한 번 지어 보고 두 번 지어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 말하는 거에 많이 고생한 케이스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방장님은 은행에서 토지 대출 받은 게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는 게 이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공사 자금 하는 데에서 아니면은 대출 상담사로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럼 공사 자금 대출을 만 해 주고 토지 먼저 해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는 이론상 가능한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공사 자금 우리가 대줄 테니까는 그럼 여기 있는 거 우리은행에 상환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요. 토지 묻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서 처음에 토지만 묶어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약간 신용대출 성격이 있는데 대출을 받는 토지 대출에서 먼저 받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만 가지고 신축 허가 도면, 구청에서 나오는 신축 허가서가 있어야지 얘 PF 대출을 받는 건데 얘 대출 받으러 할 때는 시공사 보증 담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서 PF 공사자금 대출이 나온다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의 담보대출, 보증대출이 들어가고 신축 허가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잡고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보통 가면 서류를 한 20-30장 쓰죠. 쓰는 내용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는 원하는 날짜에 돈 안 갚으면은 그 물건은 은행이 가져갈 거야. 은행이 가져갈 거니까는 다른 얘기 하지 마." 뭐 그런 내용이 주로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6.4%는 보통의 대출이죠. 그러니까 근저 1 금융권이 1 금융권의 대출이 정말 운 좋게 한 5%를 만났다면은 이 금융권은 6% 7%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탁으로 하면은 거기서 또 1-2% 플러스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사자금 대출이 PF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음 PF 대출이라는 게 공사를 할 때만 쓸 돈이니까 금리가 쪼끔 높더라도 한 10 개월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양이 좀 많이 나온 데를 혹은 내 조건과 맞는 그 은행을 선택해서 금리보다는 물론 안타깝지만 금리보다는 '나오는 양이 많은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전 영상 다음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왕입니다.